24년 기출문제 해설 10번째 문제죠. 마지막입니다. 30번. 24년 30번 열대우림의 특징에 관한 설명. 열대우림이 출제가 되었죠.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출제 경향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우림이라고 출제되었지만 바이오음에 관한 문제예요. 바이오음은 여기 있네요. 바이오음. 바이오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말로 생물군계라고 표현을 하던데 개인적으로는 적합한 용어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모든 생태계라는 거는 그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군집, 모든 생물종 전체와 비생물적인 환경, 비생물 요인들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햇빛, 온도, 물, 공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지 생태계거든요. 그 생태계란 개념은 생물종만 놓고 연구를 했을 때는 생물종의 행동을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태양빛이라든가 공기 아니면 기온의 변화, 토양의 특성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해야지 그 생물종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된 개념이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생물 군집도 포함이 돼야 되지만 비생물 환경도 꼭 포함이 돼야 돼요. 바이오음은 지구상의 생태계 총합이니까 비생물적 환경이 다 들어가겠죠. 근데 그걸 생물군계라고 표현을 하면 생물종만 포함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용어가 적합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이옴이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 문제는 바이옴에 관한 문제고요. 바이옴은 열대우림의 생태계도 있고 사막 생태계, 그다음에 온대 화렵수림 생태계, 사바나 생태계, 툰드라 생태계 또는 해양 생태계도 있고 하천 생태계도 있고 호수 생태계도 있고 그다음에 갯벌 생태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 중에 이제 바이오음 중에 열대우림만 출제가 된 겁니다. 이 문제가 출제된 건 사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뜬금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해석으로 생물에 대한 출제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음은 생태계의 문제지만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식물이죠. 5점 정도 식물이고 어떤 다양한 식물 종들이 그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특정 동물 종들이 서식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미생물들, 세균, 고세균, 그다음에 원생생물계의 생물들 또는 균계의 생물들이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에서 가장 첫 번째 고려해야 되는 요인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바이옴의 문제는 식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정은 생물 변시 1차 생물이 이제 식물에 대한 출제가 강화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다른 방향인데 생태와 환경 쪽의 출제 경향이죠.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네. 자, 이 자료는 같이 배포해드린 자료 중에 세 번째 자료죠. 생물 기출문제 분류 표고 16년치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출제된 게 이 부분이죠. 열대우림. 보시면 이 부분 여기 카테고리 12에 해당하는 부분이 생태와 환경입니다. 생태와 환경은 특이한 출제 경향을 나타냈는데 09년부터 16년 시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한 10개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거의 대부분 쉬웠어요. 한 개 정도가 조금 어려웠고 나머지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점과 이 시점에서는 출제가 안 됐죠. 그리고 결국 최근에 이제 네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질소순환이 두 문제, 그 다음에 우점식물, 열대우림 해서 두 문제. 우점식물과 열대우림 제목은 다르지만 두 가지 다 아까 말씀드린 바이옴의 문제예요. 지구상의 생태계의 총합. 그래서 이 출제 경향을 해석하면 옛날처럼 쉬운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것 같다. 질소순환은 생태와 환경 중에서 그나마 가장 이론이 좀 까다롭고 암기할 게 좀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출제하거나 아니면 우점식물, 열대우림 같은 바이오옴은 좀 이게 두 문제나 출제돼야 될 정도로 중요도가 높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좀 지엽적이죠. 좀 지엽적이고 공부를 많이 안 하는 부분에서 출제해서 득점률을 낮추겠다라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생태와 환경 공부하실 때는 좀 어려운 질소순환 같이 좀 어려운 부분 꼼꼼히 보셔야 되고, 좀 지역적인 데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지문들을 좀 찾아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번 문제 열대우림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 자체는 뭐 해설도 간단합니다. 첫 번째 기억 지문, 열대우림의 토양은 산성이다. 이 지문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그래도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열대우림, 여기 그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게 아마존의 열대우림이죠. 식물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있는 걸 볼 수 있죠. 식물들이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동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열대우림의 토양은 산성인데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금속 이온들이 토양에 존재하는데, 열대우림은 태양광도 강하지만 비가 많이 오죠. 우림, 열대우림의 우자가 비를 의미하는 비우자죠. 그래서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비에 의해서 칼슘과 마그네슘 등이 유실됩니다. 그래서 없어지기 때문에 토양이 산성화됩니다.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소용액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CaOH2 수산화칼슘이죠. MgOH2 수산화마그네슘 같이 염기성을 띠게 돼요. 칼슘, 마그네슘 뿐만 아니라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포타슘이죠. 같은 금속 이온들은 원래 물속에 들어가면 염기성을 띱니다. 지금은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화학의 주기율표에 알칼라인 얼스 메탈, 알칼리 토 금속이라고 또 불렸습니다. 이 금속들은, 그러니까 알칼리성, 염기성인데 토 금속 속에 좀 존재하는 금속이란 뜻이에요. 어찌됐든 칼슘, 마그네슘 등은 물속에 들어가면 염기성인데 얘가 유실되기 때문에 토양이 산성화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 의한 결과죠. 산성비, 그 다음에 화학비료 등에 의해서도 열대우림의 토양은 많이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좀 심각하죠.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지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니은번 일교차가 크다. 일단 육상 생물분계, 육상의 바이옴은 예시들이 쭉 있죠. 열대우림, 사막, 사바나. 사바나는 열대 초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나무들이 듬성듬성 있고 그냥 풀밖에 없죠. 키가 큰 풀들. 관목지대, 관목은 키가 작은 나무들이죠. 온대 초원. 그 다음에 북부 침엽수림, 온대 화렵수림, 우리나라의 경우는 온대 낙엽수림이라고도 하죠. 툰드라는 순록 같은 동물이 사는 추운 지역이죠. 거의 이끼류, 지으류만 자랄 수 있고 풀도 자라지 못하는 지역이죠. 이렇게 적도에서 가까운 더운 지역부터 갈수록 이제 추운 지역으로 쭉 바이오옴 생태계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게 육상 생태계죠. 해양 생태계나 호수 생태계, 하천 생태계, 갯벌 생태계는 이제 제외하고, 이런 육상의 생물 공개 바이오옴 중에서는 사막이 일교차가 가장 크죠. 사막의 경우는 뭐 온도차가 이렇게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죠. 일교차가. 그래서 일교차가 크다는 열대우림에 맞는 지문은 아니죠. 열대우림은 일교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틀린 지문이고요. 사막이 일교차가 가장 크다. 상식적으로라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디귿번 단위 면적당 식물종의 다양성이 육상 생태계 중에서 가장 높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아마존의 열대우림 사진을 보셔도 그렇고 이제 적도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태양광이 뜨겁고 일조 시간도 길죠. 그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거기에 필요한 물도 강우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물도 잘 공급이 됩니다. 모든 식물종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식물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존 경쟁이 사실 더 치열합니다. 좌측의 그림은 식물의 층상 구조인데 보시면 이 지표부터 이 높은 식물까지 빽빽하게 높이에 따라서 다른 식물들이 빽빽하게 존재해요. 키가 큰 식물, 이 식물들은 광합성에 유리하겠죠. 그 다음 식물, 그 다음 뭐 관목들, 풀, 뭐 아래쪽에 이끼류나 뭐 양치류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굉장히 빽빽하게 존재합니다. 열대우림에는 태양광을 얻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그래서 이 키 큰 나무들이 흘린 태양광을 그 다음 나무들이 받고, 그 다음을 작은 나무들이 받고, 이런 식으로 열대우림은 지표부터 수직 높이로 굉장히 많은 층의 식물들이 존재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식물종의 다양성이 육상 생태계 중 가장 높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도 강하고 강우량이 높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식물뿐만 아니라 나머지 생물들의 다양성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다양한 식물들이 존재하니까 거기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죠. 거기에 더해서 뭐 미생물들, 세균, 고세균, 그 다음에 균계의 생물들, 그 다음에 원생생물계의 생물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물종의 다양성도 높습니다. 식물종의 다양성도 높고 생물종의 다양성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시면 토양 상성이다 맞는 지문이고 디귿 맞는 지문이죠. 문제를 푸실 때 근데 사실 찍어서도 맞출 가능성이 있는 문제예요. 디귿번 보시면 얘는 맞추기 쉽죠. 그러면 디귿번이 포함돼야 되니까 1번, 2번은 제외해야 되겠죠. 니은번, 일교차가 크다. 이건 사막이라는 것도 좀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죠. 그럼 니은번을 제외해야 되겠죠. 그러면 4번, 5번이 제외됩니다. 답은 기억 디귿 3번이죠. 자, 이 문제의 난이도는 중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기억 지문에 대해서는 좀 얘는 캔벨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다른 뭐 자료나 책을 보고 정리한 내용이고, 기억 지문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오음에 대해서 다시 출제될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난이도 중 정도로 봅니다. 자, 열대우림 관련해서 디귿번 식물종의 다양성이 가장 높다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겠죠. 일교차가 큰 거는 사막이다. 얘도 쉽지만 기억하셔야 되고, 토양은 산성이다도 약간 어렵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경 이슈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0번 문제 풀어보셨고요. 이로써 24년 60일에 생물 기출문제 10개 문제 해설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